3부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 이공작이라고 불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연결할 분은 이런 뉴스를 들고 나오신 분입니다. 청년희망재단, 듣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재단이 알고 보면 미르재단의 복사판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혜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우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 재단이 처음에 누가 제안을 해서 어떻게 설립됐는지 그 설립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은 대통령이 제안을 하셨고요. 네.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청년들을 돕자, 그들에게 희망을 주자라는 뜻으로 청년 희망 펀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제안을 작년 9월 15일 날 하시니까 네. 바로 국무총리께서 회의를 소집하셔서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만들어진 공익법인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공익법인의 형태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제안만 하시고 가입은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1호 기부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매월 급여에서 매월 급여에서 한 20% 정도를 또 계속 기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정을 하셨죠. 급여의 20%를요? 네네. 처음에 2천만 원, 급여의 20%? 20% 한 340만 원 정도를 그렇게 하셨죠. 적지 않은 액수고 대통령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네요. 그죠?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9.15 노사정 합의가 있었었고요. 네. 이렇게 그 노사정 합의가 된 이런 대승적인 차원을 좀 범국민적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제안하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출발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시 발기인이라든가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기는 대체로 다 이제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중심이 돼서 실시가 되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이제 노동부 장관과 당시 노사정 위원장이었던 김대한 노사정 위원장, 또 정무직 그 공직자인 노동부 장관이 발기인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제 장관이 발기인이면 이건 관에서 만든 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죠? 정확하게 관에서 만든 재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재단이 청년희망 펀드를 관리했었던 것이 국무총리실이었었어요. 국무총리실이 홈페이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펀드를 모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희망펀드를 모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사실은 그 돈이 얼마나 모이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그리고 1호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발기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관리했으니까 사실은 민간단체라고 부르기는 어렵네요. 그죠? 지금 와서는 민간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 정부 산하기관과 거의 똑같고요. 똑같은데 다만 이게 예산이 국고라든지 이런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과 그리고 기업들에서 낸 모금, 이런 것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이게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에서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모금했다. 기분 조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 삼으시는 건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는 문제제기인가요?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청년희망재단이 노동부판 미르재단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알려지기를 늦게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청년희망재단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르재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K스포츠재단이에요. 일자별로 보면 청년희망재단은 2015년 10월 19일 날 설립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 또 대통령께서 처음에 천명을 하실 때 개별 기부만 하자, 개인별 기부만 하지 기업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하시는 바람에 각 기업에서는 기업
이름으로 낸 것이 아니라 기업 오너의 이름으로. 그래요? 임원들의 이름으로, 각출하는 방식이 되었던 것이죠. 각출, 그러니까 지금 미르재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에서 이제 할당을 하고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서 정부, 그리고 사실은 기업들도 불만이었지만 할 수 없이 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형식은 기부자는 기업이 아니지만 그 기업의 회장들 이름으로 다 돈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나온 액수가 가장 많습니다. 미르재단보다도 많고요. 청년희망재단이 K스포츠재단보다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많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각 재벌 회장 이름으로 얼마씩 기부가 됐다는 건가요? 삼성의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께서 와병 중에 계신데 포괄적 기부의 형태로 해서 200억을 내셨고요. 이건희 회장 개인 이름으로 200억이요? 200억을 냈습니다. 미르재단에 125억, 기업의 이름으로 K스포츠에 79억을 냈는데 청년희망재단에만 이건희 회장의 명의로 200억, 그리고 임원들의 이름으로 50억 이렇게 해가지고 250억이 나왔습니다. 그 삼성에 있는 임원들이 이 재단에 50억을 냈다? 개인이? 그렇습니다. 네. 개인. 명의는 그렇다는 거죠. 명의는 최소한. 명의는 그렇습니다.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청년희망재단의 정몽구 회장의 이름으로 150억을 냈고요. 150억. 임원들이 50억을. 합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미르에는 85억을 냈고요. K스포츠에는 43억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별로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었던 청년희망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미르재단이 두 번째. 그리고 올해 초에 만들어진 K스포츠재단에 그 다음으로 적은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 재벌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장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냈다. 이렇게 해명할 것이고 그렇게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혹시 그걸 넘어서는 어떤 의혹을 제기할 만한 지점이 있습니까? 의혹을 제기할 만한 지점들이 많고요. 실제 제기해서 불만을 얘기했었던 분들도 있고요. 기업 측에서? 네네. 왜냐하면 처음에 대통령께서 제안하시고 공익 신탁 펀드를 개설을 했는데 한 10월 초까지 별로 돈이 모이질 않았어요. 개인한테만 막 받으니까 돈이 한 40억에서 50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을 설립을 하고 10월 19일 날 재단 설립 즈음해서부터 기업들에게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계의 서열 순위라고 하는 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미르에다 돈을 낸 금액도 그렇고 K스포츠에 돈 낸 금액도 그런데 삼성이 제일 많이 내고 현대가 그다음 내고 그렇습니다. 그 순위를 거의 정확하게 맞추어서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삼성이 얼마를 내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줄줄이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방식으로 했고요. 일부 약간 그 재계 순위를 맞추지 않은 기업이 눈에 띕니다. 한두 개 정도가.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든지 또는 무슨 허가 사항이 걸려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조금 더 그렇군요. 성의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죠. 이게 자발적이 아니라는 정황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그냥 마음에서 너무 청년이 걱정돼서 낸 거면 마음의 크기라는 게 재벌 서열의 크기하고 딱 비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다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모인 게 800억이 넘는다? 기업이 낸 것이 1,000억 정도 되고요. 1,000억이요? 예, 그러니까 기업 회장님의 명의, 그리고 임원들, 직원들의 명의로 해서 모인 것이 1,000억 정도 되고, 한 400억 조금 남짓이 개인 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설립 과정의 특혜나 그 이후의 특혜는 또 없습니까? 설립 과정의 특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부 장관께서 이기권 장관께서 발기인으로 들어가 계셨는데 본인이 발기인으로 참가를 하시고는 설립 허가가 들어오니까 바로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줘버렸죠. 본인이 발기하고 본인이 하루 만에 허가를 본인이 발기하고 본인이 허가하고 셀프 허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펀드 홈페이지를 구축해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방위 산하의 정보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청년희망재단의 홈페이지를 또 구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또 옮겨주고 하는. 그래서 이 재단의 설립 과정이 보면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 이렇게 문서를 보면요. 문서 위에 우리가 흔히 모토라고 하죠. 이게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위대한 새로운 도약이라고 할 만한 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모델 재단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 말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좋은 일 하자고 하는 재단인데 그냥 청년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왜 굳이 순수한 민간 재단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무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칭 희망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는 출범을 하면은 기존에 정부가 하지 않았던 업무, 뭔가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 정부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 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 중에서 정부가 못 챙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민간 주도로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재단을 설립을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조금 내용이나 형식이나 형태를 달리한 기간을 좀 길게 한다라든지 또는 형식을 조금 더 채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이게 정부가 주도한 공익재단이라고 말해도 될 거를 왜 그동안은 순수 민간재단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지 그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시작에서부터 정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로 하고 진짜 문제는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주신 돈을 잘 쓰겠습니다 이랬으면 됐을 텐데 문제는 그 사이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도 모두 다 어쨌든 민간재단이다 이것은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공익법인이고 정부 주도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모금의 형태나 운영이라든지 정부 부처가 관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마련 공익법인이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미르하고 K스포츠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을 여지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원 마련을 하자고 기업들에게 이렇게 강제 할당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심 걸려서 이거를 그냥 민간 재단이라고 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군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씩 둘씩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민간재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사회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사의 구성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이사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공무원 아니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하면 이게 누가 예를 들어서 노동부 장관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사로서 참가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이 사업이 이것이 민간의 일이라고 보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해당 부처에서는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자료도 낼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들을 하나씩 둘씩 어쨌든 저희가 습득을 해서 보니까 이건 민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모금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재계의 서열순을 이렇게 맞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메시지가 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의혹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의혹은 현 정부가 이런 재단을 만들고 재원을 마련할 때 기업을 쥐어짜는 방식을 항상 적용해 왔다. 그런데 이게
이런 청년 희망 재단도 마찬가지였더라. 그래서 이제 미르재단과 복사파이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고요. 네. 청년 희망 재단이 먼저 되었고요. 아마 순서로 보자면 그게 먼저였다. 순서로 보면 그렇게 하고 청년 희망 재단을 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내용들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를 하면서 조금 보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네네.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사실 나오면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K나 미르를 문제 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금의 방식도 있지만 이런 재단이 혹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미르재단처럼 활동의 근거로 삼으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희망재단이 혹시 그런 역할을 모색했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자 했던 의혹 이런 대목이 있는지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다면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마지막 질문.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할 만한 사건은요. 청년희망재단에서 사실은 그 서울시가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정부가 반대했었던 청년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을 많이 한 200억 가까이 이렇게 그 사업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 예산의 한 20% 30%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잡아놨던 비용 중에서 일부를 청년수당인데 서울시와는 다른 청년수당이라는 방식의 말을 하면서 사실은 청년들에게 한 60만 원씩 주는 것을 8월 이후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런데 저희가 이사회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초에 있었던 2월 23일 있었던 이사회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직 청년들에게 교직 면접이나 취업정착 비용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네. 일종의 청년 수당인 것이죠. 네.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서울시가 먼저 박원순 시장께서 먼저 이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그때 서울시가 너무 강하게 붙어버리니까 사실은 희망재단은 말도 못하고 그냥 입 닫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예산은 뭐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서울시 못하게 하려면 정부도 하지 말고 정부 하려면 서울시도 하게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역할을 모색한 의혹이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